안녕하세요. 온통부가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세계에서 건강보험 체계가 가장 잘 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단연코 우리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 조정 문제로 다소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원을 가고자 할 때에는 얼마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치과를 이용할 때 임플란트를 하려면 굉장히 고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아가 하나, 두 개 없어도 그 임플란트를 잘 하지 못하셨었는데, 치과의 임플란트에도 그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요즘은 임플란트를 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건강보험 체계에 그 이제 치과의 임플란트 그것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그런데 유독 그 한방 첩약을 할 때에만, 한방약을 지을 때에만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뭐 임상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한방 약의 그 건강보험 되는 것에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임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신약을 임상을 할 때에도 처음에 동물 임상을 하고 사람 임상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약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한약만큼 임상이 충분히 된 그런 약이 있을까요? 몇 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용되어 왔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약이 또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정리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다, 임상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들은 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한방 그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어요. 물론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몇 가지, 한 6가지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그 기능성 소화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밥을 잘 드시지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체하거나 막 설사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밥만 먹었다 하면 막 명치가 막히고 트림하고 배가 꿀렁꿀렁하고 막 팽만감이라고 하죠. 가스가 차서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병명으로 했을 때 기능성 소화불량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이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기능성 소화불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약을 드시고는 싶은데 한약은 좀 비싸서 드시기 힘들다 하는 분들 많으셨죠? 이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2차례 정도에 걸쳐서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기능성 소화불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알러지성 비염입니다. 지금 갑자기 오늘부터 날씨가 이렇게 시원해졌는데요. 날씨가 시원해지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꼭 찾아오는 불청객 있죠. 그 기후의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막 아침만 되면 막 재채기를 심하게 하고 콧물 흘리고 막 눈이 이렇게 수리수리 하다고 하죠. 막 눈 가려워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코 막히고 또 콧물이 줄줄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 코 막히고 이런 게 이제 그 비염의 주된 증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년에 걸쳐서 어떤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비염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일기의 변화 아니면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알러지로서 작용할 만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더 심하게 찾아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알러지성 비염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치료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 후유증입니다.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뇌질환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안면마비가 왔다든지 아니면 편마비가 왔다든지 몸이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자, 그럴 때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구안화사예요. 조금 아까는 뇌질환으로 인한 후유증, 뭐 그런 것으로서 구안화사가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찬바람을 쐬면서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니면 바이러스 질환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안면이 골골이 마비가 되면서 이제 입이라든지 눈이 살짝 좀 틀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그래서 정식으로는 안면 신경마비인데 그것을 그냥 별칭으로는 구안화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벨마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안화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월경통이에요. 그래서 딸 아이가 집에 있을 경우에는 딸아이가 이렇게 막 생리통이 심해서 고생할 때마다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마음 좀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마다 진통제를 먹이자니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셨을 텐데 원인을 찾아서 이 생리통이 아예 없어질 수 있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물론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인 경우에도 이렇게 생리통, 월경통이 있을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되는 그런 약을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디스크라고도 하죠. 현대인들은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흘러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심하게 저리거나 뭐 당기거나 이런 경우들 많죠. 자, 이럴 때에도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상 디스크가 발병했다 하더라도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수술 적응증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스크? 그럼 무조건 수술. 이게 아니라 그 이제 디스크가 발병하게 된 원인이 그 주변에 이제 디스크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오고 또는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약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침이나 추나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 이렇게 첩약에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자, 첫 번째 기능성 소화불량, 그다음에 두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뇌혈관 질환 후유증, 그리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6가지 범위에 걸쳐서 이제 적용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무한정 이게 적용이 되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병명 한 가지당 20일씩 약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계속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뭐 위암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데도 계속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약을 11분, 11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드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또 월경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20일간 약을 드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지내다가 또 이제 비염으로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약을 2번 더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당 약을 10일치씩 한 40일에 걸쳐서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개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냐? 총 그 나오는 금액의 한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탕약을 처방받을 때보다 이제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 저렴하게 이제 처방받을 수 있어서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뭐 약값을 30만 원, 40만 원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30% 부담이면 그 또한 많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 그 보험을 이제 이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한의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값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이제 일정 정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본인 부담 30%가
맥시멈 한 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흘치 그 천연 한약을 이렇게 달여서 드시는데 그 정도면 아마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해당되는 건강보험, 해당되는 질환 6가지, 그리고 이제 드실 수 있는 이제 날짜는 한 40일 정도. 물론 상병명은 2개여야 되고요.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부담금은 30%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바로 최근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4월 금년 24년 4월 달부터 이게 적용이 되었는데 제가 소개를 좀 다소 늦게 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텐데 제가 좀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렇게 늦게서야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소 늦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많이 좀 활용하시고 이것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질 때 이 일기변화에 그 적응하는 것 자체도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힘든 거 아시죠? 자, 이럴 때일수록 일기변화에 내 몸의 체온이 많이 바뀌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옷을 껴입고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더울 때는 벗고 조금 싸늘하다 하면 얼른 입고 이렇게 해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